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터줏대감 전계한 대표가 없으니 우리끼리 한번 오손도손 얘기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우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김지호 대변인이 그 사이에 머리가 더 하얘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힘들었나 봐요. 요즘 성남을 열심히 네. 성남과 여의도를 그냥 목동과 찍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방송도 너무 많이 하고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 만나고 성남에서 이러니까. 성남입니다. 네, 성남에서 성나 있는 김지호. 네, 오늘 한번 얘기 잘해보시고요. 우리 장영진 TV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 기자. 네. 한동훈을 이긴 남자. 요즘 한동훈 대표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지고 난 다음에 지금 자격지심이 좀 생긴 거죠. 뭐 어떻게든 간에 좀 더 만회해 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야 내가 니네를 살렸을 수는 있어도 니네가 날 살린 건 아니다. 정신 차려라 민주당 이러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뭔가 그 계엄의 밤 관련 얘기를 특검 쪽에다가 옛날에 했었는지 검찰에 했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혹시라도 하게 되면 정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자꾸 말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죠. 장동혁 대표가 게시판을 꽉 잡고 있잖아요. 아, 당원 게시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무혐의 난 거 아니었어요? 아이,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가 났는데 그 이후 단계가 아직 안 갔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여상원 윤리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어떻게 하실지 저한테 전화 좀 잠깐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옆에 또 열심히 뛰어다니는 우리 강지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지호 기자, 이분뉴스 기자인데요. 요즘에 정말 재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 첫 번째 순서이긴 한데 사실 많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하십시오. 그 오늘 김용현 내란 재판에 참석하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중앙지법에서 김영현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2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24차요. 네. 근데 어땠나요? 오늘 중요한 게 있었나요? 아, 오늘 이제 중요한 증인이 나왔는데 수방사 1방공여당 명중 대장인 유정훈 중령이 나왔고 이 707에서 작전과장 조 모 씨 그리고 박 모 씨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가지고 뭐 좀 이 김용현 측에 불리한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우선 오늘 나온 이 수방사의 그 유정훈 중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인이죠? 네. 예, 증인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었느냐? 이 항공이 이 특전사에서 12대의 항공이 이 국회로 갔었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승인과 관련된 일을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임무가 이 사람은 이 항공권을 승인해주는 그 실무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1차 긴급 신청과 2차 긴급 신청이 있었는데 이 긴급 신청을 하면 소속, 기종, 그리고 헬기 대수, 경로, 목적을 밝혀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목적을 밝히지 않아가지고 이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불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정훈 중령이 이 비행과 관련해서 승인을 해주는 의사결정권자인데 네. 이 사람이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그때 헬기가 사실 늦게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네. 이제 가긴 갔는데 그거는 유정훈 중령의 승인이 아닌 딴 사람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바람에 계엄이 실패한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작전처장인 뭐 김문상 대령 그리고 참모장인 조백인 준장 이 이후에 이제 헬기가 갑자기 승인이 안 나는데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사령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네. 이제 승인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제 국회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603 항공대대에서 이제 홀딩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떴으니까. 왜냐하면 이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가 서울 항공이 들어서면 수방사는 격침을 해야 됩니다. 아, 무조건 격침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격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이 계엄사령부에 연락을 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승인이 나서 이 항공대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서울상공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륙 전에 승인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모든 항공기는 일단 뜨고 난 다음에는 뭐 2~30분 안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이륙 전에 승인이 나야 되는데 늦어도 진입 전에는 승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륙 직전까지도 승인이 안 났고 이륙에서 이동 중에 승인을 신청을 한 건데 이걸 안 받아준 거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이제 R75 구역 여기가 네. 용산을 지나가거든요. 아, 그럼 대통령이 계신 곳이니까. 만약에 청와대였다면 조금 덜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통과 부분이. 근데 용산이기 때문에 이거 통과할 수가 없네요. 이분 저기 그 항공 승인권자 같은 경우, 항공여단 승인권자 같은 경우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차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용산으로 날아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계속 뭐 때문에 가느냐 물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아. 헬기는 헬기 다름대로 지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아는 거예요. 이제 헬기 조종사들은. 국회를 가라 그러니까 이 병력을 태우고 국회 간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뭔가 군사 쿠데타 조짐이 있는 걸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도 찜찜하니까 말을 못 한 거예요. 말을 못 하고 승인해 달라고 어거지를 쓰고 이쪽에서는 못 해준다. 서로가 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을 못 해준 거죠.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되려면은 계엄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또 수방사령관이 통제를 해줬어야 되는데 계엄사령관도 수방사령관도 윤석열한테 붙잡혀 있니라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이 군 지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이제 헬기가 국회로 들어가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비행 2시간 전에 진입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가야 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긴급 비행 신청을 해서 그게 승인을 받아야지만 되는 건데 그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자가 바로 이 유정훈 중령이었다. 네. 근데 유정훈 중령은 일단 공역 통제관에게 진입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보고는 받았는데 그래서 니네 소속이 어디냐, 기종이 뭐냐, 목적이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제대로 이제 물어보고 대답을 제대로 하면 승인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걸 제대로 대답을 못해서 자기는 불승인 처리를 했다는 거죠 첫 번째.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두 번째로 좀 잠시 후에 2차 긴급 비행 신청을 또 해서 그때도 역시 또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비행 경로를 여의도로 가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걸 물어보더니 비행의 목적은 또 말을 안 하더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행의 목적이 결국 계엄 때문에 간다는 거니까 그런 말을 하기가 곤란했던 것으로 보이고 비행 목적을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긴급 비행 승인 신청을 어떻게 해주냐? 그래서 또 불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기 이제 나중에 뒷말 나오는 거로는 네. 서로가 상대방 책임을 좀 얘기. 승인권자도 승인권자고 비행하는 비행사도 비행사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었던 거예요 이제. 아. 이게 서로가 자기가 이제 진압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쪽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네.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조심한다고 조심한 게 이렇게 시간의 지연으로 일어난 겁니다. 야, 진짜 천만다행이네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네. 유정훈 중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 밤에 네. 급박한 상황에 또 사전에 연락이 안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왔는데 본인이 정말 절차에 따라서 어디 가냐, 그치. 목적이 뭐냐, 항로는 어디냐, 이 중에서도 하나라도 어긋난 게 있으면 불승인하고 이거 사실 조직 생활하면서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꼼꼼하게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아마도 유정훈 중령도 이것이 무엇인가 불온한 목적으로 군이 동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감을 하고 더 깐깐하게 심사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날 군인들도 사실은 소극적으로 행동해서 이게 좀 원활하게 이 비상계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뭐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유정훈 중령과 같이 원칙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밝히지도 못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스펙스 단독입니다. 오늘 이 강지호 기자가 재판에 들어가서 맞나요? 왜 웃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강지호 기자가 재판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거 메모하고 정리하고 그러고 지금 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단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대한민국이 술 주정뱅이를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참 아쉽지만 시스템적으로 그 개별 주체들이 권한을 가지고 참 잘 돌아가고 있다. 시스템이 살아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스템은 살아있는 거죠. 자,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이 김영현 재판에서
지기현 부장이 예외적으로 김용현 변호사들한테 뭐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하도 김용현 측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기현 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증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원래 99명의 증인 중에 이제 김인태 단장이 이제 빠져 있었는데, 이걸 이제 변호인 측이 다시 한번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그 지기현 부장은 우리 이 집중할 부분은 따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판단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신문과 관련돼서 김용현 측이 워낙 이제 절차라든지 딴지를 많이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12월 3일 날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면 거기 뭐 깃발 있지 않았느냐, 민노총 깃발 있지 않았느냐, 이 시민들은 되게 좀 이상해 보인다. 그리고 이 피켓이나 이런 거 어떻게 뭐 윤석열 탄핵이라든지 계엄 일어나기 전에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근데 이게 계엄과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 부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지 말고 깃발에 너무 꽂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그날 이제 그 계엄이 벌어진 그날 밤에 우리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가잖아요. 네. 몰려가신 분들 중에는 윤석열을 탄핵 이걸 들고 가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그 민노총에서 깃발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 거 봐라. 오늘 그 계엄을 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탄핵 이게 왜 나오냐? 이거 알고 먼저 유도한 게 아니냐? 네. 민노총 얘네들이 유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어거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번 나온 게 아니고 이게 한 서너 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아이고 좀 그만 좀 하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지겹나? 지겨운 거지. 힘든가? 너무 봐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지기현도 약간 눈치를 이제 슬슬 보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이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지기현 부장이 너무 그동안에 지나치게 이 편파적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의 의견만 따라가지고 그쪽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네. 이게 윤석열 씨가 재판에 나와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는 게 다 전체적으로 다 알려지게 되고, 본인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재판부하고 너무 비교도 되고 또 좀 부담도스럽고,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에서도 사실은 이 재판 진행 스타일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기를, 일단 재판 스타일 자체는 워낙 저 사람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 결과에 있어서는 좀 정상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그렇게 믿으면 그 나중에 큰 큰 코 낭패를 볼 다칩니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구속 취소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아니 제대로 된 국가관이 있고 멀쩡한 생각이 가진 사람이 국가 반역을 저지른 반역 수괴를 구속 취소해서 풀어줄 거라고 누가, 그 법에도 없는 거 자기가 그냥 우겨가지고 그러니까. 풀어준 거잖아요. 그 시간 단위로 외계산을 해, 생전에 한 적도 없는데. 여태까지 판례도 없는데 저기 회사에서 저러면요 바로 잘려요. 판사니까 지금 저렇게 남아있는데 그렇게 온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온정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전달을 조금 드린 거고요. 네. 네,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기현 재판부에서도 우리 방송 잘 보고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지기현 재판부가 김용현 변호인에게 뭐라고 하는 바로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들이 조사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언론 기사 들이대면서 우리 군인들한테 압박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너희들 뭐 했냐, 이런 식의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불법이거든요. 저는 당연히 제시하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 증거로 제출을 하거나 증거 채택되거나 또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제시에 동의하신다고 해서 했던 거고, 저희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룰은 다 똑같은 거죠. 재판님,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막무가내로 하실 거면 이런 건물이 왜 필요하고 판사가 왜 필요하고 해요. 그냥 아니, 다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와, 너무 센데요, 우리 지기현 부장님. 박수. 그렇게 와, 막무가내로. 저런 말도 할 줄 알아. 그렇게 막무가내로? 야, 제가 보기에는 이하상 변호사 놀랐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 증거 제시와 관련된 논란이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변호인 측이 증거가 동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 부장이 그 증거가 등록되지 않더라도 이제 상대방 측이 동의를 해주면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냐? 어디 뭐 신문에 나온 기사나 뭐 영상 이런 걸 알려줘야지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지기현 부장이 이하상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놀랬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네들이 그냥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찡찡찡거리면 그거 다 받아주고 아 내가 미안해 이제 이랬던 부장이 믿었던 부장인데 갑자기 막 자기네 혼내고 그러지도 마. 야 그만 좀 해라 앵간히 해라 이제 이러니까 아 이거 좀 분위기가 점점 바뀌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좀 중개의 효과가 아닌가.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저 자체도 모르겠어요. 여기 변호사님이나 우리 기자님 재판정 많이 가셨으니까 판사들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맡는 판사는요. 뭐 저런 말, 아 조용히 하세요. 가만 계세요. 나가고 싶어요? 이 세 마디뿐이 안 하던데요. 아니 그 제주도에 있던 어떤 그 부장 판사 재판정하면서 찍소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숨소리도 내지 마. 한숨도 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오 그렇게 무섭게 한 사람. 내가 물어볼 때만 얘기하세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던데. 나도 그렇게 말하는 판사. 지기현 판사 봤어요. 같은 판사는 전 처음 봅니다. 아니 뭐 물어봐서 대답은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말 두 마디 하니까 딱 단어 두 개 얘기했는데 말 자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심지어 방청석에서 다리 꼬고 있어도 다리 푸라고 합니다. 그렇지 다리 꼬고 있으면 원래 안 돼요. 그렇게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기현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상냥한 뭐 판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송 지휘를 하고 있다. 상냥하다. 아니, 옆집 아저씨였으면 좋았을 텐데. 유흥 지점에서도 상냥해 보이더라고요. 아주 훈훈하고 그냥. 아 네. 개그맨으로 유명하답니다. 그 법원 내에서는 또. 네, 자 오늘 재판에서 기강을 잡는 또 특별한 모습을 봤는데요. 제가 박수 쳤더니 노영이 미쳤구나. 박수 왜 치냐.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다니니 이러면 이꼴이 되는 거다.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십니다. 요즘 제가 너무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네, 하지만 당신 말이 다 맞아요. 잘못했어요. 100%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네. 사실 오늘 변호인 측에서 또 매우 서운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 아니야, 진짜. 제가 이제 처음 말했었던 것처럼 이제 특검 측에서 증인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거 묻지 말라고 하니까 지기현이 아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변호인이 동의할 수 없다. 매우 서운합니다. 아니 뭐 개인적인 인연이 깊은가 봐요. 섭섭하게. 제가 알기로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걸로 알고. 또 모르죠. 그 유명한 예. 그 점에서. 아니 근데 사르망이었는지 모르죠. 예. 예. 아니 근데 증인과 관련 없는 거를 물어보니 이건 자제를 부탁한다.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사가 아, 당연한 말이다. 그러니까 변호사 그만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운합니다. 이거를 또 했다는 건데 지난번에 먹히니까 이번에도 먹힐 줄 알고 그랬겠죠. 근데 이게 왜 어떠한 맥락에서 특검 측도 기다려주지 못하고 얘기를 했었냐면 김영현 변호인 측이 거기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나온 시민들 폭도 혹은 북한 동조 세력이 아니냐 그런 얘기 물어봐요? 네, 라고 물어보고요. 특히나 제가 말했었던 민노총 깃발 안에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 군인들을 뭐 감금하고 협박했고 군 차량도 막았었다. 당시에 안기령 대변인 그 사진 있잖아요. 총구 딱 잡는 거. 네네. 그걸 딱 제시하면서 폭행당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군인이 폭행당했다. 근데 사실 그 총구 잡힌 707 그 부대원이 구 지역대 이모 상사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국회에서 단전함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 그때 그 지하 1층 가서 새벽에? 단전하게 했죠. 네. 예, 그분이에요. 이분이. 야. 그 국회 불 꺼졌었잖아요. 이 사람이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지금 이 다른 재판 끝나고 나면 이 양반이 지금 재판을 또 이분이야말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맥락상 보면 내란 주요 업무 종사에 맞아요, 이 사람. 아, 그렇죠. 그러네. 그 국회 그 단잠을 내렸다는 거는 글쎄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뭐 저기 그리고 단잠이 어디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짠 거지. 그렇죠. 아니면 그날 봐갖고 단잠 바로 찾아가서 내리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4층까지 올라갔다가 유리창을 깨고 4층까지 올라갔다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단전함을 내린 거거든요. 미리 작전 계획을 좀 세웠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 당시 이제 국회에 국회 연락단장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연락단장 이분이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분이 뭐 특별한 행동을 했다는 게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는 이유, 아직까지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도 그런 점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김영현 재판부 재판에서 변호인단들이 이런 주장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재판을 중계하는 거는 전부 다 불법이다. 중계로 인한 공판은 전부 다 무효다. 특정 정치 세력이 비난과 비판을 많이 한다. 특히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천대엽 행정처장에게 재판 관리하라고 하는데 이거 매우 문제가 심각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이 변호사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노골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기현 부장도 좀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야, 좀 앵간히 해라. 니네 봐주는데 니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나를 괴롭혀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나도 진짜 원칙대로 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앵간히 하세요. 예? 우리 다 알잖아. 당신도 변호사, 나도 변호사, 이 사람 판사, 이 사람 검사 다 알잖아. 왜 그래? 안 그랬잖아, 딴 때는. 조심하세요. 이게 중요하네. 딴 때는 안 딴때 안 그랬잖아. 그랬죠? 딴 때는 안 그랬어요, 이분이. 저도 이분 잘 알아요. 예. 아 그래요? 그럼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동네에서. 그때 다르군요. 당연하죠. 이것도 사람들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아무한테나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진관 부장 재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하성 변호사가 절대 안 그럽니다. 예. 정신 차리세요. 예, 그만하시고요. 또 그리고 뭐 수사검사랑 공판검사랑 분리되는데 왜 수사검사가 와가지고 공판에 들어오냐? 아, 맨날 수사검사들 들어와요. 왜 이래? 무슨 변호 하루 이틀에 왜 그래?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 네, 제가 또 오늘 또 흥분해가지고 또 아주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노영이 재미없다 그만해라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댓글에 좋은 말 좀 써주세요. 진짜 왜 이래? 나 정말 상처받고 서운하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마감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진짜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박수 한번. 에너지. 아니, 그리고 나 요즘에 좀 약간 그 연극이 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재밌게 좀 그 사람을 빙의해 갖고 하지 않나요? 스토리텔링해서 내가 그 재판에 가지도 않았잖아. 예, 너무 저보다 훨씬 정확히 말하잖아. 잘하셔가지고. 변호사님이 제가 보니까 유튜브 업계에 그때 발전을 해. 이게 달마다 좀 달라 컨셉.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 또. 네. 다른 걸 막 시도를 하셔. 맞아요. 조만간 우리 저 둘이서 이렇게 상황극도 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머리 바꾸니. 맞아요. 우리 또 한번 해봅시다. 자, 또 웃긴 사람 한 명 봐야 됩니다. 이야, 이 사람은 정말 어디 가서 숨어있나 했더니 여기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고 있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께서는 이재명한테 10만 달러, 현상금이 아니라 10만 달러, 우리로 돈 환산하면 1억 5천 정도만 걸면은 이재명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남산 꼭대기에다 이재명을 잡아와서 나무에 묶어두고 밥을 줘야 된대요, 밥을. 그런데 아마 그렇게 10만 달러만 걸어도 아마 놔줄 사람 많을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뭐가 재밌다는 되게 거예요? 재밌어? 그러니까 결국 돈을 준다는 건 아니잖아. 그 기업하시는 분이 내가 돈을 줄 테니 현상금을 걸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결국은 저게 일종의 선동이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위해를 가해라.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그 논리를 전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보고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서부지방법원에 그 난리가 났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교묘한 폭력 선동입니다. 좀 헛소리를 하는 건데 헛소리를 계속하면서 그렇게 자기 주변에 사람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헛소리가 계속되면은 저런 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또라이 같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살인을 모의하는 듯한, 살인을 어떤 방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은 저런 걸로 돈을 많이 번 모양입니다. 전한길 씨가 구글 코리아 자기 그 회원이 70만 명인데, 그리고 자기가 매일매일 라이브를 하고 막 2시간씩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구글 코리아에서 주는 수익이 빵원이다.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구글 코리아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원래 혐오 방송하면 수익 창출 잘 안 되잖아요. 아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방송하고 이렇게 고생해서 하는데, 게다가 우리는 70만 명이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큰 채널인데 왜 수익 창출을 왜 정지시키냐? 나는 빵원이다.
왜 김어준 내는 많이 주냐 이러면서 화를 많이 내고 막 이걸 들고서 피켓을 시위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정말 돈이 되는 거는 전환길 씨가 있는 그쪽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한남동 간저에서 윤석열이 그 숨어 있었을 때 젊은 친구들이 왜 등장했나도 봐야 됩니다. 뭐 실제로 어디가 개입을 해서 들어온 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진보 진영에는 젊은 친구들이 따로 많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유튜브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근데 구구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돈 되는 거는 구구 쪽이 돈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지. 우리 쪽은 사실 돈이 그렇게 근데 되지는 신남성 연대니 이런 데 네.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사실 보면 다 이렇게 그 후원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구글 코리아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그렇죠. 후원금이나 슈퍼챗, 아니 슈퍼챗도 아니고 요새는 이제 다 그냥 페이팔? 바로 쏘는 거 있어요. 바로 쓰는 게 이렇게. 있어요? 바로 이제 뭐 계좌라든지 뭐 개입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걸로 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억대 이렇게 뭐 수익을 올린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전환길 씨도 상당히 많은 그 수익을 올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에 저희 가서 뭐 수익 중지시켰다고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쇼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나한테 돈을 직접 줘라. 이제 이 얘기를 자기 그 채널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계속 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결국 목적은 윤석열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줘라.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니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뭐 지난 대선 그 3, 4년 전 대선 때부터 저 구구 유튜버들을 봤는데 참 그런 게 저 사람들이 저런 어떤 사회에 악영향을 주거나 또 유튜버들이 폭력을 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공권력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또 사람들한테 막 물리력을 행사할 때마다 슈퍼챗이 몇십만 원씩 그냥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이렇게 정말 사회에 무리한 행동을 하면 돈을 막 누군가가 막 싸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구조가 저는 어떤 것인지. 근데 진짜로 맞는 말씀인 게 제가 실제로 한남동 간 적 거의 한 3달 다녔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계속 현장을 다녔었는데 당시에 이 배인규 씨가 실제로 저희 그 진영에서 있는 그 집회 현장 있지 않았습니까? 갈라져 가지고 실제로 들어와 가지고 막 춤추고 그랬었습니다. 일부러 와가지고 일부러 도발을 와서 하는 춤추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관계자분들한테 야, 저 사람 배인규 씨다. 빨리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쫓아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와가지고 그 시비를 걸기도 하고 또 와가지고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이렇게 괜히 때리기도 하고. 맞아요. 예. 때려요? 그럼요. 그리고 침을 많이 뱉어요. 어머. 그리고 마치 이제 처음에는 뭐 같은 편인 것처럼 같은 시위대인 것처럼 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그 성추행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제법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많은 경우는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막 슈퍼챗 쏴주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 놀래죠, 이제. 하여튼 이상한 사람인데요. 전환기 씨는 이상한 망발을 또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이재명 대통령이 1조의 비자금을 숨겨놨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네가 찾아가지고 장동혁 대표한테 공천 달라 그래라 그 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그런 말을 한 거죠. 네, 뭐 문재인 대통령 그 금괴 200톤이 있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 사람 말고도 이상한 말을 한 사람 또 있어요. 명태균 씨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오세훈 시장을 끝까지 보내겠다. 나랑 대질하자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이번에 11월 8일 날 사실은 대질이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예정이. 그렇죠. 네. 예고돼 있었죠. 근데 갑자기 자기 안 나간다고 그러면서 그 핑계를 뭘로 대냐? 최욱 씨하고 봉지욱 기자에 대해서 대는 거예요. 네, 자기가 최욱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최욱 씨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방송에서 잘못된 발언을 하고 봉지욱 기자도 잘못된 발언을 하더라. 근데 왜 사과를 안 하냐? 니네가 사과 안 하면 나 오세훈하고의 대질 안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또 그다음에 누구야? 이 최욱 씨한테도 문자로 계속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는 최욱 씨하고 주고받은 이 내용과 관련된 거를 전화번호, 최욱 씨의 핸드폰 번호를 공개해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렸다가 나중에 이제 전화번호는 이제 삭제를 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최욱 씨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 사람하고 주고받은 거나 여기 있는 거 다 내가 가지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근데 물론 왜 별의별 의견들이 다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대질은 자기도 원했던 거고. 최욱 씨 걱정됐나 봐. 아니 너무 걱정돼. 아, 너무 걱정됐나 봐. 너무 걱정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오세훈 시장이 그래 좋아 나랑 대질하자 이랬더니 처음에 좋다 그러더니 이제 점점 꼬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엉뚱하게 최욱이나 봉지욱을 걸고 넘어지더니 특검한테도 그랬다는 거예요. 8월 8일 날 나 특검팀에 출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검은 너 안 와도 돼. 우리가 알아서 오 시장에 대해서 조사 진행할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의 심리는 도대체 뭡니까, 장 기자님? 글쎄 이분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고 그 주목받는 게 약간 불리해지면은 슬그머니 그 주제를 다른 걸로 전환시켜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보면은 정치 브로커죠. 정치 브로커도 좀 잘못 배운 정치 브로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사람한테 너무 끌려다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동안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마치 영웅시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뭐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대를 품었던 게 이 사람의 이런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보자면 좀 부풀려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뭐 자기가 무슨 내부 고발자인 양 혹은 중요한 제보자인 양 하면서 설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은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좀 걸러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인데 아까 우리 그 전한길 씨 네. 그 비자금 1조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뭐 비자금 1조 갖고 있다 하는 이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국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 그 출마자가 있어요. 예비 후보가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아니 한국 출신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공화당 출마자 중에서 제일 아마 그 득표수가 적고 아마 제일 그 지지도가 떨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쇼킹한 주장으로 이렇게 적어도 교포사회에서는 좀 눈에 좀 띄워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몇몇 신문에서 받아쓰고 하다가 결국엔 국내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거가 없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뭐 제가 봤을 때도 되게 뭐 빈수레가 요란한 거 아니냐. 이제 초반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이미 특검에서 압수수색해서 다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본인이 더 이상 뭔가 깔 거는 없는데 본인이 중요한 사람이어야지 국민의힘에서 본인을 지켜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계속 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거 좀 심각하게 봐요. 아, 왜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방송에서 하면서 이런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세뇌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은 24년 1월 2일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부산에 갔었는데 네. 그때 테러 암살 시도를 당했죠. 그 테러 암살 시도를 한 사람도 이런 극우 유튜버를 보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구구가 말살된다.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선에서 그렇죠. 만약에 저렇게 네. 가만 놔두면 총선에서 이길 것이고 대통령까지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본인이 악을 막기 위해서 내 한 몸 바친다는 뜻으로 그렇게 테러 암살 시도를 했다고 자기 비망록에 적어놨습니다. 결국은 잠재적인 테러 암살범들을 양산하는 거네.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인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까지 가서 법에 접촉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면밀하게 봐서 이게 새로운 범죄 유형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 직접적인 오더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정말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데 직접 가스라이팅 하는 게 유튜버를 통해서 가스라이팅 하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어떤 시도잖아요. 네. 관련 법규도 좀 미비하고 좀 유익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수사하라는 민주당의 수사 하명을 니네가 지금 받들고 있느냐 이러면서 특검을 요구를 하면서 명태균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검에 출석해 모든 걸 밝히겠다고 큰소리를 쳐놓고 막상 대질조사 날짜가 다가오니 갑자기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숨는 것이다. 이로써 명태균의 사기 행각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대질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다. 특히 특검이 명태균을 대질조사에 출석시키지 않고 오 시장에 대한 조사만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태가 아니겠는가 이랬어요.
이거 자기네끼리 짠 겁니까? 뭡니까? 갑자기 명태균은 나 대질 안 나갈래? 그리고 오세훈 씨 측에서는 명태균 왜 안 나와? 명태균 안 나오면 나도 안 나가?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거죠? 네네.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 시장의 개인 변호사입니까? 개인 변호사처럼 하고 있죠. 아니 월급을 오세훈 시장이 준 이거 진짜 이거 큰 문제예요. 보수는 아니 공직자가 나라에서 세금을 받아갖고 공직 업무를 하면은 공직과 관련된 일을 해야지 왜 오세훈 개인 정치 활동과 변호사 활동을 하는 거죠? 아 저는 누가 이거 심각하게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 변호사면 이게 위법인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법인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장, 서울정무부시장을 하죠? 황당한데요? 아유, 진짜 이제 이 사람들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꾸 쓰잘데기 없는 얘기 갖고 어그로 끌지 마시고 좀 정신 차리시고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십시오. 특히 명태균 씨 같은 사람한테 휘둘리지 말고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잘했으면 잘했는 거, 못했으면 못했는 거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예? 자꾸 본인이 지금 이렇게 오해라고 자기는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같아 보이거든요. 명태균 씨의 말 중에 물론 뭐 걸려들을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일방적으로 뭐 스캔을 당했네 어쩌네 이런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명태균이 김영선 문자 그 연애 편지 뭐 거기에 약간 오세훈 시장 쪽도 조금 좀 민망했을까요? 아니 이게 좀 감정적으로 좀 멘탈이 깨진 것 같아요. 왜 그게 무슨 말이요? 아니 그 이제 뭐 김영선 그 아니, 문자 그 문자 연애 공개됐잖아. 편지. 예. 그 공개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망신스럽지 않았나 그러면서 좀 흥분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른 뭐 중요한 내용보다도 그 연애 편지가 정신적으로 타격이 가장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저희도 갑자기 명태균이 그 얘기를 하는데 다 정지됐잖아 그때. 순식간에 저게 뭔 말이야. 아니 더 웃긴 건 김영선 의원은요 결혼 안 했습니다. 올드 믿습니다. 오세훈 씨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너무 좀 민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최송화 얘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막 밝혀졌잖아요. 온유월설이 나오는데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저 연애 편지가 아니라 협박 편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제 주변에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 나이가 어리니까. 이 김영선과 오세훈의 연애 편지와 올드미스는 애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우 이슈가 큰 겁니다, 사실. 생각보다. 오세이돈에 이어 연애 편지가 연애 편지. 두 번째 키워드로 남았습니다. 진짜 문학소녀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편지 받아본 적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받아본 써봤어요? 적이 없어서. 혹시라도? 글쎄요, 뭐 제가 이제 50 가까이 돼서 안 해봤어요? 말하기 민망하더라고요. 예. 이거 사람들이 19금 김영선 연애편지 이런 제목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연애편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그냥 생각난 김에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연애편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애편지와는 거리가 먼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비유와 표현의 수위 때문에 큰 오해를 낳았습니다. 자, 김영선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감상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 시장님, 봄이 오는 길목에 피는 꽃이 아름답듯이 희노애락의 인간사에 앵돌아지고 툴툴거리면서도 기다리는 마음에 꼭 손을 쥐어주는 정성도 아름답지 않아요? 내일 일찍 꼭 반드시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시기를. 인기척을 꼭 기다리는 악망을 알아주세요. 채송화 꽃이 기다림을 놓치고 나면 그 찰나가 언제 또 오리요. 웃기 스치는 순간을 놓치면 채송화 그리움은 온유월 서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여기서 이 온유월 서리가 좀 무서운 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협박 편지라니까요. 네, 여자애 하는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또 하나 2021년 2월 24일 아침에 보낸 문자가 또 무섭습니다. 네. 유비가 눈발에 제갈공명을 기다리듯 오늘 꼭 만나셔야 합니다. 천하를 위하는 실행입니다. 당신은 간절한 여러 사람들의 많은 여망들을 담는 큰 보자기. 쇠도 뜨거울 때 두들겨야 한다고 작은 정성을 다지고 다져서 위로하고 배려하여 큰 천하를 도모할 절대절명의 찰나입니다.
마음을 열고 기다리게 해놓았을 때 꼭지를 따야 합니다. 오늘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십시오. 간절하네요. 무슨 꼭지를 따라는 거야?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10년 전에 먹은 닭살이 다 피부에 지금 아. 올라오는 것 같고 저는 요거를 한번 노영희 변호사님이 목소리는 나레이션은 아주 좋은데 자료하면은 그 김영선 의원이 수돗물을 막 퍼먹는 수돗물을 막 아이고 이거 맛있네 이렇게 하면서 수돗물 영상과 합치시키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 문장을 보면서 옛날에 그 신림동에서 저기 시험 준비할 때 읽었던 무협지가 갑자기 생각나요. 딱 무협지 수준의 문장들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수식어를 갖다 붙였지만 되게 유치해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등장한 여러 비유들이나 이 그 설명 화법들을 보면 무협지스러워요. 무협지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고 이분이 은근히 무협지를 좋아하셨구나. 근데 무협지 하면 또 윤석열이 상당히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래서 뭔가 좀 통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밀접한 관계가 아니면 이런 문자는 못 보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이런 문자가 가지. 아이고 뭐 아무한테나 보낼 수 있는 문자는 아니잖아요. 네, 확실히 마음은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쭉 들으니까 약간 문학소녀 이런 느낌. 할리퀸 한 18살 이런 문학소녀. 문학소녀는 그렇게 수산시장 가서 수돗물 퍼먹지 않습니다. 그 수돗물 퍼먹는 모습을 보세요. 그게 어디 문학소녀입니까? 문학소녀는 제갈공명 이런 얘기 안 나요? 예. 네, 자 문학소녀 꼭지는 그만 따시고 네, 앞으로 정확하게 이 사필 규정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라고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오늘 열렸는데요. 국회 운영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1시간 만에 파행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틀막 하냐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반발이 일어나고 싸웠습니다. 누구랑 누가 싸운 거죠? 이기헌 의원하고요. 민주당의 이기헌 의원과 그 국민의힘의 국힘당의 송원석 의원인데 네. 이게 아마 두 분이 이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의 신체 접촉이 아니라 배의 그러니까 복부 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송원석 의원이 이제 아마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기현 의원이 나를 밀었다. 배로 밀었다. 근데 손으로 밀었다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몸으로 밀어붙였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충돌이 생겼는데 글쎄 송원석 의원은 이기현 의원이 고의적으로 자신을 밀어낸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영상을 보면은 투닥대다가 이렇게 좀 밀린 것 같기는 한데 고의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국힘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문제 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물고 늘어지기 참 좋은 대목 같긴 합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성 발언을 하며 회의장을 나갔고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서 왜 소리를 지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송 의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과 맞서면서 둘이 배치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국가 무너지기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작전은 본인들이 짜고 본인이 지금 작전 짜는구만.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왜 소리 질러? 왜 소리 질러? 자기가 와서 막 들이박았구만. 자기가 와서 들이받았구만. 들이받았는데 이기현 의원한테 밀린 거야 이게. 이기현 의원이 오늘 되게 억울하다 그랬습니다. 억울해. 나의 잘못은 배 나온 거밖에 없다. 아니 근데 네. 그 배가 안 나왔으면 다른 부분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요 종이 한 장 차이로 안 닿지. 아, 저 배 때문에 얼굴이 안 닿았다. 이런 진짜? 생각. 한번 저거 좀 보겠습니다. 근데 둘이 약간 사진을 이상하게 찍어가지고 둘이 막 뽀뽀하는 듯한 장면들을 사진 많이 보셨죠? 난 진짜 너무 야하고 이상한 사진을 찍혔는데 아까 저거 봐. 약간 브로맨스가 있네요. 뭡니까? 무슨 브로맨스야. 너무 보기에 안 좋아요. 저게 뭡니까? 가끔 어른들이 지금 환감 넘어가지고 더 뭐 하시는 건지 몰라죠. 아 정말 그만하라 그래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이제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이제 성원석 원내가 어깨를 그냥 딱 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봤을 때 뭐가 생각났냐면 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들 모르는 데서 올라오잖아요, 중학교를.
약간 신경전할 때 눈 쳐다보면 어깨로 막 어깨빵이라고 하죠. 어깨로 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디 중2병 정도밖에 안 되고 뭐 그쯤 아니 애들도 아니고 10대 그렇죠. 애들 고딩들 이제 싸우는 좀 약간 좀 고딩들 중에서도 약간 좀 아직 애기 티를 그렇죠. 못 벗은 애들이 싸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식이나 돼서 가지고 저렇게 하실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송원석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기현 의원이 이 폭력을 휘둘렀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리고 김병기 민주당 운영위원장 사과와 더불어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갑자기 민주당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회의장 문을 나가려다 돌아서 있는 저와 그대로 몸을 부딪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기현 의원이 정말 적반하장이다. 몸을 던진 건 송 의원이다. 송 의원이 퇴장하면서 민주당의 국감을 망치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강하게 하셨고 제가 국감을 방해하려고 하는 건 당신들이다. 이러니까 송 의원이 돌아서서 나에게 몸을 던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살 빼겠습니다. 이랬는데요. 사진 다시 영상 다시 한번 봐요. 우리가 진짜 누가 잘못했나.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국감 무너지키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작전은 본인들이 짜고 본인이 지금 작전 서는구만.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왜 소리 질러? 그러니까 돌아서서 내가 보기에 돌아서서 송 의원이 더 이렇게 앞으로 간 것 같은데. 그 뒤에 이기현 의원이 이 송원석 의원을 좀 밀어요. 아, 그 이게 뒤에. 때문에 요거 가지고 지금 송원석 의원은 그 폭력을 휘둘렀다고 아니 먼저 저거 쌍방이지 그러면 자기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송원석 의원이 밀린 거예요. 솔직히 봐봐. 말하자면. 아 자기가 밀린 거구나 힘이 약해서. 예, 밀린 건데 이제 아 근데 저게 우리가 보기에는 송원석 의원이 더 약간 체격도 있고 좀 단단해 보이잖아요. 저렇게 이제 밀고 나가죠. 저거 가지고 송원석 의원은 좀 문제를 삼고 근데 있는 것 같아요. 박진영 의원이 그러는데 박진영 평론가가 그러는데 이기현 의원이 온몸이 다 근육이래요. 아니 근데 이기현 의원이 진짜 근육질이야. 그렇대요. 그 이렇게 황소 보면 근육만 있는 황소 있잖아요. 근육만 있는 황소도 있어? 예. 여기 그러니까 짱가님이 송원석 어깨빵이다. 근데 어깨가 확실히 들썩였어요. 딱 보면. 충격은 송원석 의원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진짜 저 이기현 의원이 보기에는 물살처럼 보이는데 아니. 실제 근육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길 줄 알고 딱 어깨빵 했다가 깜짝 놀란 거 아닌가 나는 그쵸. 그 생각이 조금 그러니까 이제 들어요. 송원석 의원이 이 국민의힘 당직자들 의전 안 해준다고 막 정강이도 걷어서 좀 폭력적인 면이 것 같아. 있어요. 예. 일진스러운 그런 면이 있다고요. 막 목소리도 사람 위협하는 거 보면은 약간 불량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임자를 제대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약간 학교 다닐 때 일진 같은 행동하는 애들을 많이 봤나 보다. 그러니까 저걸로 아마 억지를 쓰면서 그 원내 일정을 좀 지연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이걸로 뭐 자신들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뭐 고리로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뜻대로 안 된 거죠. 어쨌든 우리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국회에 핀 브로맨스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은 송원석이가 친 거다. 이거는 송원석 잘못이다. 배치기 송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정말 가지가지한다. 예, 김성우님의 말입니다. 아 근데 진짜 국회 왜 이래요? 예? 그리고 오늘 또 망신당한 또 한 명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장이 없다! 정동현! 물러라! 월면진! 저 친구하고 싶기도. 나 나오세요. 야 아니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 광주묘지를 찾았다가 민주묘지를 찾았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제대로 참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시민들은 내란 공범, 내란 부역자들이 감히 어디로 오느냐 이러면서 내란 부역자들이 민주묘지를 밟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은 물러가라 이런 걸 외치는 건데요. 극우선동 장동혁은 광주를 떠나라. 5월 영영 능욕하는 내란공범 장동혁은 광주를 떠나라. 내란정당 해산하라. 내란을 선동한 자가 감히 어디라고 왔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전 시장도 국민의힘은 스스로 그냥 좀 정리를 해라. 이 정당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장 기자님, 이 장동혁 같은 장씨네 이제 보니까 이 장동혁 대표는 갑자기 여기 왜 간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폭력을 일부러 유도하려고 한 거예요. 폭력 사태를 일부러 유도하려고 한 겁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원석 의원하고 송원석 의원의 행태나 이 장동혁 의원의 행태가 대단히 유사점이 있고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그리고 일정한 어떤 목적하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킨 게 아닌가. 그래서 폭력 사태를 유도해서 그걸로 어떤 상황의 반전이나 정세의 어떤 반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얍삽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이 적폐 세력들이 분리할 때 이런 폭력 사태를 유발을 해서 자신들이 아주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뭐 정치적 상황을 뒤집으려고 했던 사례가 꽤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벌써 한 30년 전 얘기지만 그 당시 외대 외국어대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라든지 그 당시 무슨 사건이었더라 그때 국무총리 정원식 국무총리 그 튀김옷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 사건 하면 보면은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닌가. 그 당시 이제 정원식 국무총리가 그 교육부 장관을 하다가 국무총리로 임명받고 난 직후에 원래 강의를 하던 외대에 가서 강의를 하러 가요. 근데 그 무렵에 아시겠습니다만 강경대 사태라든지 대학생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외대생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정원식 국무총리한테 항의하러 갑니다. 이 과정에서 밀가루를 던져요. 근데 이 밀가루 던진 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죠. 폭력 사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밀가루 총리니 밀가루 사태니 튀김옷 사태니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는데 사실 그때도 이런 폭력 사태나 이런 상황을 유도를 해가지고 정치적 상황을 반전시켰어요. 그 당시 노태우 정권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이 하나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장동혁 역시 비슷한 상황을 노렸던 건 아닌가. 그렇게 머리가 좋았다고요? 아니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이 구태의원 한 거에 지금 벌써 30년 전에 쓰던 수법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예산 관련 연설할 때 네. 범죄자 꺼져라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 한 달에 한 번씩 올게 이러고서 더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그 5.18 그러니까 강주에 있는 분들이 장동영이 내려왔을 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민주묘역에서 참배한다는 것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가지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5.18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 시민들이 학살했던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민주화 운동이긴 하지만 근데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주도해가지고 12.3 내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거에 대해 가지고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민주화 운동 묘지에 와가지고 그 참배를 하려고 하니까 강조 시민분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 크게 의미 없다고 봐요. 저 한덕수 총리도 그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거 한 거였을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주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국힘당 쪽 정치인들 5.18 묘지 가가지고 저렇게 소동이 있을 때마다 자주 오겠다라고 오히려 나 자주 오겠다라고 큰소리 덩덩 쳤는데 실제로 약속 지킨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늘 하는 일종의 관용적인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면회나 자주 갔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물고 빨고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김건희도 면회 가고 거기 가서 제사상 차려놓고 세배하고 계속 그냥 잘 했으면 좋겠어. 자, 어쨌든 지금 건진법사가 이 김건희에게 샤넬백도 갖다 주고 목걸이도 줬다 이 말 한 이후에 급격하게 지금 상황이 사실 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도 그동안에 이 재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노상원 수첩을 해독을 못 해가지고 힘들었었다는 거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노상원 씨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이랬잖아요. 지금 SBS 단독이 나왔는데 노상원 수첩을 해독을 했답니다. 12.3 비상계엄의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대해서 내란 특검팀이 해독 불가였던 군인사 관련 글자들을 해독을 해냈다. 그랬더니 계엄 준비 시점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앞선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이 되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났고요. 그다음에 조은석 특검에서도 윤석열 이제는 외환죄 뭐 이런 거 다 검토해서 12월 넘어서까지 우리가 뭐 철저히 한번 수사하겠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때가 왜 이 사람들이 계엄을 준비할 수뿐이 없었냐? 왜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당시 민주당 대표였는데 그 체포 동행 가결되고 이제 구속시켜서 이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그렇게 작업을 할 때입니다. 근데 실패했죠. 실패하고 나서부터는 급속도로 전국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쏠리면서 그리고 이제 강서 선거에서도 졌고 그 사이에 우리가 실력으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가 없다. 뭔가 획기적인 다른 물리적인 타격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2023년 10월 상당히 중요한 고비였던 것이 네. 그 이낙연 세력이 급격히 그 세력을 상실하는 때도 2023년 10월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요? 그 전하고 후하고 보면은 이낙연을 중심했던 사람 세력들의 활동 그게 확 줄어요. 그리고 아마 세력도 확 줄고 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은 이게 단순히 윤석열만 가지고 진행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 보여요. 사실은 저는. 사실 그러네요. 이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물론 이제 수첩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정확히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전부터 네. 계속해서 얘기 나왔다는 거는 사실은 밝혀지고 있고요. 이제 점점 입을 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방청객들이 있습니다. 김영현 재판 아까 다녀오셨지만 네. 지기현 부장판사한테 귀엽다고 환호를 했답니다. 귀엽다고 환호를 했습니다. 본인 몰라요, 이 내용? 네, 이 내용은 모르는데. 네, MBC에서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24차 공판이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변호인들과 포옹한 다음에 방청석을 향해서 인사를 했대요. 그 방청석에서 장관님 힘내세요 이러면서 이제 박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 정숙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방청객이 판사님도 사랑해요. 판사님 고생하십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팀 검사들이 어이가 없어서 퇴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청객들이 막 웅성웅성 그러면서 또 시끄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판사가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정숙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갑자기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우리가 황색 언론들에게 공격당할 때 왜 보호도 안 해주면서 저 특검은 왜 보호해 주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장판사가 변호인들도 우리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방청석에서 판사님 귀여우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와 이게 도대체가 뭡니까? 오후에도 질서 유지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거 이전에 이 특검 측에서 이 지지자들한테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 측이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제재를 가해 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우리 중계 때문에 우리도 욕 많이 먹고 있다. 특검도 견뎌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검도 견뎌라?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 부장도 어이가 없으니까 아니 범적 안팎의 질서가 중요하다. 길과 말로 싸우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라인에서 자기 생각이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자유국가니까 알아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지기현 부장이 이제 슬슬 이제 진실을 좀 알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정신 차리세요. 자. 더 착한 보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주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1644-1236 또는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1644-1236 또는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맞춤 보험 상품을 제안해드립니다. 연락하셔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현명한 보험 플랜 만들어 보십시오. 또 쌀쌀한 계절에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우시죠? 대한민국 난방가전의 명가 1월에서 준비한 초특가 기획전이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2가지 프리미엄 매트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랫목 온찜 매트는 전구 하나 정도에 필요한 전력인 70W만으로도 온종일 뜨끈뜨끈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전기료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심지어 물세탁도 가능하고요. 무려 7중에 그 안전장치로 7가지 안전장치로 온종일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카본 원목마루 매트는 고가의 탄소 열선을 사용해서 뛰어난 내구성과 깊은 온기를 선사합니다. 고급 원목마루 디자인으로 집안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며 미끄러운 방지 처리와 15시간 자동 온오프 기능이 있어서 안전합니다. 두 종류의 프리미엄 매트를 초특가 기획전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니까요.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올겨울 춥습니다. 1월 매트로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세 분 모두 혹시 너무 아쉬워서 꼭 이 말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있나요? 오늘 노영희 변호사님의 변신에 박수를 쳤어요. 너무 재밌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역할 아, 그럴까요? 앞으로 나랑 같이 한번 시가 좋았습니다. 꼭지를 까주세요. 협원 같았습니다. 야, 연애 편지는 아니지만 아주 시적인 표현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민망하지만요. 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저처럼 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방송 마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